지난 마지막 부분에서 그 보여드렸던 바와 같이 청량리 시장 네. 쪽을 좀 가볼까 합니다. 그래서 청량리 시장 하면은 이제 그 시립대 앞쪽 해가지고 쭉 그 이제 그 길 가다가 이어가다가 일명 이제 왕산로라고 하는 그 길을 이제 갑자기 이제 정체가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. 네. 딱 이제 그때까지 잘 달리다가 이제 좀 차 속도 좀 떨어뜨리고 이제 정체가 시작되는 곳이 딱 이제 청량리 시장 그렇죠. 차로도 3개인데 하나는 이미 쓰고 있어요. 누군가가. 그렇죠. 네. 그래서 하고 있는 곳인데 일단 화면부터 좀 보면서 얘기를 해볼까요? 네. 이거 잘못됐네. 네. 저희가 이제 중앙에 차가 주차되어 있는 모습이 있는 곳이 이제 그 청량리 시장의 이제 주차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뭐 아주 소규모 간이 주차장이고요. 지금 화면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렇게 쭉 따라서 주차장처럼 살짝 길이 있고요. 여기가 이제 이 아까 말씀하셨던 그 왕상로에서 진입하는 이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렇죠. 이제 그런 길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이게 대부분 이제 옥상 부분이다 보니까 뭐 첨가물 시장들이 주로 도매 시장들이 뭐 야채라든지 과일 시장들이 주로 있고 요 뒤쪽으로 넘어가는 이제 지난번에 제기동 말씀드렸는데 여기가 이제 양령시 부근 쪽에 제기동 쪽이고요. 그다음에 이제 또 거기와 또 연결해서 경동시장이라고 또 거기까지 해서 이 서울의 동쪽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그런 도소매 농수산물 시장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언제나 이제 뉴스에 나오는 게 김장철 그리고 이제 그 장마가 딱 장마철이어가지고 채소가 이제 뭐 썩거나 아니면 해가지고 막 급격하게 작황이 나빠지거나 할 때 청량리 시장 지금 그 연결해가지고 그 배추가 지금 얼마에 지금 거래되고 있다 늘 뉴스가 나오거든요. 사실 이 청량리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상황이 좋아졌던 건 교통 때문이에요. 뭐 지난번에 방송을 드렸던 것처럼 청량리 역에 대해서 한번 방송을 드렸었고 그 청량리는 동경성이다. 동쪽의 서울역과 같은 곳이다 할 정도로 그리고 이제 동대문에서 가장 먼저 청량리까지 전차가 운행되는 그리고 또 경춘선이라고 하는 기차가 제기동 성동역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청량리 쪽을 지나서 이제 가는 방향으로 바뀌다가 지금 현재 뭐 지하철로 바뀌긴 했지만 시골 어떻게 보면 강원도에서 올라오는 야채들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차를 통해서 청량리로 아주 쏟아져 나올 정도로 많아지다 보니까 이 청량리는 자연스럽게 시장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그때 말씀하셨다시피 그 청량리 쪽이 엄청나게 그 인구가 대폭발을 했던 지역이었잖아요. 동대문구의 가장 핵심 지역이고 오히려 동대문구 뭐 잘 알지 못해요. 그죠? 그러나 이제 차라리 죽으러 가요라는 표현에 청량리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져 있는 그리고 뭐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청량리역에서 출발하는 기차를 탔던 종착역이기도 하고 뭐 이런 생각으로 청량리 시장은 이렇게 뭔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도 큰 시장을 간다. 그럼 항상 청량리로 시장을 나가세요. 왜냐면은 뭐 종류도 너무너무 다양하고 모든 게 다 한꺼번에 있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가장 애로점은 그걸 다 들고 이제 싣고 올 수가 없다 보니까 이제 택시를 타고 오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교회에 있는 뭐 음식들을 준비할 때는 교회 본고가 딱 어느 지점에서 만나셔서 그 많은 양의 물량을 이제 차에다 싣고 교회로 오기도 하고 이래서 아마도 청량리라고 하는 곳의 그 시장은 뭐 많은 사람들 너무너무 지저분하다. 거기 가보면은 뭐 주차도 많지 않고 그래서 되게 불편하다.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많지만 뭔가 좀 더 싸게 살려는 사람들, 뭔가 양을 좀 많이 살려는 사람들, 또한 뭐 뒤쪽에 양령시 한약까지도 나올 텐데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도 그냥 청량리 그 양령시에 그냥 가세요. 가서 뭐 한약 몇 가지 정도를 본인이 이제 가지고 오셔서 그걸 끓여가지고 이렇게 저희를 뭐 어떻게 보면 몸보신처럼 이렇게 그냥 무조건 먹어라. 그래서 저는 기억에 집에 되게 뭐 뭔가 끓이는 그 한약 냄새가 집에 꽤 오랫동안 났던 것 같아요. 그거죠. 옛날 그 손잡이 이렇게 생긴 그 까만 그리고 위에 종이 덮어가지고 끓이던. 네네네.
약탕기로 이제 끓일 때도 있었고, 이제 저희 또 뭐 결혼해서는 또 시댁 어른이신들은 전기로 된 약탕기에다 또 꾸준히 예, 끓이시기도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리고 그 3배로 된 그 짜는 그 네, 막 짜고 예. 주머니. 그래서 저는 이거 지금 학생들 되는 친구들은 지금 저 얘기가 뭔 얘기인가요? 예, 왜냐면 비닐로 된 팩을 가위로 잘라서 마시는 그런 세대인데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하면 정말 너무 오래된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. 그래서 이후에 청량리 시장이 너무너무 사람들이 정말 끊이지 않게 많아지고 대체적으로 뭐 1980년도 정도 뭐 중반 이후에 이제 뭐 86 아시안 게임이 있었을 당시에는 이 동대문구 쪽의 인구가 뭐 90만까지 치달을 정도로 정말 굉장히 지금 현재 동대문 인구는 대략 33만이니까 상상이 안 가요. 예, 같은 규모 땅에 지금의 그렇게 예. 지금 거기에 3배의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. 지금 가도 막 뭐 그 버글버글한데요. 네, 그래서 그렇게 청량리는 그랬고 당시에 이제 88년도 이후에 가장 중요한 서울의 핵심 이제 상권은 백화점이 꽉 잡고 또 있었던 시기가 있었어요. 오랜만에 보는 이름들 정말 많네요. 제가 좀 신문 자료에다가 일부러 글씨를 전부 다 다시 입힌 이유가 요 보다시피 시기가 이 검은색으로 쓴 시기 다음에 이제 90년도에는 또 파란 색깔. 예, 그래서 80년대와 90년대를 구분해 보았습니다.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우리 또 백화점 하면 딱 롯데가 떠오르다 보니까 청량리역에 지금 현재 롯데가 그 역세권과 더불어서 백화점과 뭐 극장을 다 갖고 있잖아요. 근데 그 동쪽에 저희가 일명 동쪽에 그 끝 여기라면 서쪽에 영등포가 또 서경성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또 중요한데 보시다시피 롯데 영등포가 또 그 역세권 전체를 또 갖고 있고요. 또 뭐 잠실에도 뭐 롯데가 엄청 이제 크게 위치를 가지고 있으면서 당시에는 백화점 시대였어요. 그래서 당시 90년대에 백화점 시대 당시에는 정말 그 백화점 직원들이 굉장히 잘 나가는 백화점 카드가 있어야지 할인도 되는 뭐 이런 시절, 또 백화점에서 운영하는 셔틀버스가 동네를 그렇죠. 다 누비고 다니면서 아주 저걸 타야지만 좋은 핵심 지역을 누볐던. 그렇죠. 이제 그걸 이제 교통 수단으로 이용하기도 하고 백화점은 안 가는데 근처에 볼 일 있으면 그거 타고 갈 수 있고. 그거 타고 가기도 하고. 예.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도심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우리가 일명 가장 중요한 이제 종로 명동 쪽, 이쪽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외에 청량리도 굉장히 많은 백화점들이 이제 많았다. 이걸 이제 볼 수가 저는 있습니다. 이제 전주 살아가지고 어렸을 때 이제 이쪽 서울은 얘기만 들어서 알고 친척들한테 들어서 알고 그리고 서울 올라올 일 있으면 친척들이 구경시켜줘서 보고 막 그랬었는데 전주에도 늦게나마 뉴코아가 들어왔어요. 그때 첫 백화점으로 그랬었는데 그때 화제가 됐던 게 어렸을 때 에스컬레이터가 처음 생겼거든요.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. 계단이 움직인대. 라고 해서 가서 이제 에스컬레이터 타려고 가는 거예요, 꼬마들이. 그래서 거기에서 그 발 언제 올려놔야 되나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그 꾸물꾸물하면서 지금 하면서 그 탔던 그 기억이 있죠. 아니 저도 이제 대학 때 건축가다 보니까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공 이제 건물 짓는 그런 시공 교수님이 강원도에 가서 이제 어떤 특강을 하러 갔는데 에스컬레이터라는 단어를 딱 썼는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고 뭐야 뭐 계단이 움직인다고? 뭐 엘리베이터는 그냥 통으로 움직인다고 하면 되는데 계단이 움직인다고? 그래서 이거를 설명을 못하게 있어서 본인이 너무 답답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딱 그 얘기네요. 네네네, 그렇죠. 그때 신기했죠. 저는 그래서 에스컬레이터 막 나올 때 그게 매끈한 계단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했어요. 이렇게 주름진 계단이 올라간다고 생각도 못하고 보니까 주름이 져 있더라고요. 매끈한 계단이 그럼 약간 경사로를 생각하셨나? 그렇죠. 근데 경사인데 매끈한 계단이 만화 영화에서 본 것처럼 매끈한 계단이 계속 올라가면 된다고 돼 있었는데 가니까 매끈한 계단이 아니고 주름지었더라. 막 그 기억도 나요. 더 놀라셨겠네. 근데 지금 이제 1930년대 경춘선 생기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류의 그 육류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청량리에 모였다 할 정도로 진짜 물밀듯이 농산물이 들어오면서 뭐 여기 하면 청량리 하면 모든 게 다 모였던, 그러니까 사람도 많았고 항상. 그래서 저 기억에도 중학교 때 느낌은 청량리에 나가야지만
뭐 좀 괜찮은 거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동네에서는 이렇게 뭔가 선택지가 별로 없고 청량리로 뭔가 진출을 해야지 약간 시내 나가는 것처럼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.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제 오늘 뭐 이렇게 이따 한약재까지 뭐 쭉 하긴 하겠는데, 여기가 그 가장 핵심 지하철 1호선이 다니는 그 길이 왕산로예요. 네. 저희가 이제 그 망우산에 그 의병 13도 창의군탑이 네네네. 있기도 한 동네인데, 거기가 이제 아시다시피 그 3만 명 정도가 이제 의병 운동을 하다가 서울 진공작전을 펼쳤던. 예. 네. 그래서 거기서 이제 3만 명이 다 흩어지고 그 중에 300명만 이제 동대문 쪽으로 진출을 하다가 다 이제 돌아가신. 그래서 그분들을 지휘했던 의병 허위에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호를 따서 왕산로, 그러니까 허위 장군의 이제 호죠. 그래서 우리가 그 지하철 1호선이라고 저희가 알고 있는 청량리, 그다음에 그 앞에 뭐 제기동, 동묘앞 그 길 있잖아요. 네네. 청량리 하면 딱 떠오르고 아까 말씀하셨던 거죠. 너무 차가 막힌다. 네. 예, 그 지역입니다. 이제 차가 막히기 병목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. 네,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이것도 좀 자료 되게 오래된 자료인데, 여기 보시면은 여기 청량리 노타리부터 시작해서 청량리, 그다음에 경동시장 이 길이 이제 왕산로입니다. 네. 예. 그리고 이제 그 주변에 뭐 미주 아파트라고 현재도 남아 있는 미주 아파트 있고. 네. 맘모스 백화점은 이제 없어졌고, 그때 말씀하셨던 왜 맘모스라고 지었는가, 불이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그 물을 뿜는 코끼리가 있으면 불이 안 날까라고 맘모스라고 지었다는 그 맘모스 백화점. 그리고 보시다시피 바오로 병원이 성마오로 병원이라고 지금은 없어지고 이제 지금 오피스텔이 지금 들어서 있고, 그 유명한 588 지대라고 해서 여기가 이제 오스카 극장이라든지 이런 극장 지역에 이제 우리가 일명 이제 집창촌이라고 부르는 유명한 지역이고, 그래서 이쪽에는 첨가물이 있었고, 요 건너편 오스카 극장 쪽에는 이제 수산물이 있었는데, 여기는 싹 다 바뀌어서 다 아파트 단지로 바뀌었다,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, 여기 건너편 쪽에 지금 현재 경동시장 주변이 아까 사진 속에 있었던 그 지역입니다. 그래서 아까 주차장에 주차가 쫙 되어 있던 길이 아마 이 길로 대체적으로 추정이 돼요. 그래서 실제로 청량리 상권은 언제나 정신이 없고 언제나 복잡해서 뭘 사러 가도 늘상 사람으로 치이고 뭔가 그랬던. 그래서 청량리는 참 사람이 많은 지역이다. 그래서 저 고등학교 때 방송반에서 첫 번째로 선배들이 해오라고 했던 것이 뭐냐면, 사람 많은 곳에 가서 녹음을 따갖고 와라. 당연히 청량리 갔죠. 어깨에 매는 녹음기 시절 아닙니까? 그때. 왜냐면은 사람을 구경을 일단 해야지 그 사람을 붙들고 얘기를 하는데, 저희 아시다시피 뭐 망우동 뭐 이렇게까지 사람 많지 않거든요.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일명 진출을 했죠. 그리고 장비가 눈에 띄었겠네요. 여만한 손에 드는 녹음기 시절이 아니고 어깨에다 매는 가방만한 거에는 여기 옆에서 봐도 릴이 보이잖아요. 릴 돌아가는 게 그렇게까지 큰 건 아니고 그냥 우리 카세트 데크. 거기다가 마이크 이렇게 두고 손마이크. 그래서 장비도 이제 방송반에서 빌려다가 뭐 했었던. 그러니까 옛날에 유튜버였네요. 거리 유튜버. 그러니까 뭐 저희 뭐 릴테이프를 잘라가지고 편집하던 시절이니까 너무 오래된, 별로 몇 년 안 된 것 같은데 너무 옛날 얘기 제가 드리는 것 같습니다. 그 기억이 나는 게, 저도 인터뷰를 따본 적이 있는데 그때 습관이 됐는지 목소리를 따는데도 머리 만지는 분이 있어요. 마이크들이 분명히 목소리를 따고 있는데 머리를 막 만지고 막 몸을 만지는 분이 있어요. 목소리만 따는데도. 갑자기 그 생각이 나요.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요 지도는 청량리 일대가 워낙 또 시장으로 유명하니까 조금 더 자세히 설명 좀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.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왕산로라고 하는 길 위쪽으로는 또 고산자로라고 하는 또 길이 있어요. 그래서 고산자는 누구냐면 이제 김정호, 대덕로지도를 만든 김정호의 이제 호지요. 그래서 이 고산자로가 이제 교차가 되면서 양쪽으로 중요한 기차역이 이제 두 개가 있어요. 그래서 청량리역과 제기동 사이를 저희가 일명 청량리 시장이다, 이렇게 보통 부릅니다, 이 전체를. 그래서 저희가 아까 첨가물 시장 주변을 사진으로 찍은 걸 보여드렸고, 이 종합시장이라고 하는 곳에는 육류, 뭐 반찬거리 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이 경동시장이라고 하는 이 부위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한약부터 시작해서
다 판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일명 양령시라고 불리우는 뭐 대구 양령시, 이제 서울 양령시가 되게 중요한데 거기는 이제 한약들 재료가 주로 많이 있었다. 그렇죠. 예. 저는 이상하게 네. 청량리 시장이 양령시장이든 걸어서 구경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. 차 타고만 지나가고 특별히 일부러 가서 구경해야겠다는 생각이 안 들어가지고 한 번도 안 가보고 네. 차로만 지나갔는데 네. 창문을 열어놓고 운전하면은 네. 양령시장 지나면 딱 냄새가 들어와요. 한약 냄새가. 네. 정말 문 열고 지나가면 한약 냄새가 딱 네. 들어오는데 이제 청가문시장 쪽은 약간 이제 좀 굉장히 뭐지? 채소 같은 거 이제 뭐 네, 그 성수기 네, 때는 정말 살짝 이제 그 상한 냄새, 상한 이제 그 채소 냄새 나고 그러는데 양령시는 창문 열어놓고 가면 늘 어디선가 샘플로 끓이는 한약 냄새가 풍겨왔던 기억이 나요. 그래서 지금도 그렇죠. 네, 지금도 그렇습니다.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주로 건물들이 이제 이 일명 왕산로 주변으로 전체 건물들 뭐 이름들이 뭐 동의보감 뭐 빌딩 뭐 이런 그렇죠. 이름들이 굉장히 많고요. 그 이유는 다 이제 한약과 관련된 건물들과 뭐 이런 뭐 이렇게 많을 수 없다. 끝도 없이 많아요. 그래서 진짜 시장이 이렇게도 클 수 있구나. 예, 그거를 보여주는 그래서 뭐 양령시 자체는 워낙에 유명해서 이 한약을 많이 사기 위한 뭐 피부를 위해서 뭐 어떤 건강을 위해서 이런 분들이 많아서 항상 그 양령시 주변은 이렇게 끌차라고 해서 바퀴 달린 걸로 늘상 왔다 갔다 하시는 어르신들. 자기가 직접 약해 먹는 분들이요. 그러니까 그 생각이 나네요.